예, 이번 종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이명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통 두 문제와 선택 과목 30번들 이렇게 총 5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공통 12번입니다.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고 gx가 저렇게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가 이제 같이 들어있는 함수로 등장을 했는데 뭐 조건을 만족한다 하니 조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가조건에 fx는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 0을 갖는다라고 했고 나조건에서 gx 빼기 fx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저 gx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어쨌든 우리가 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라는 함수가 언제 0 이상이고 언제 0보다 작은지를 알기 때문에 이 gx라는 함수는 그냥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함수죠. 자,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2배 x제곱 마이너스 3,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자, 이거는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라는 애가 0 이상일 때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니까 뭐 이 부등식 사실 한번 살포시 풀어주시면 x가 마이너스 1 이하이던지 x가 3 이상일 땐 이런 함수가 되시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 놈이 음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음수가 되는 그 범위 x가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서는 자, x세제곱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를 붙여서 튀어나오실 테니 이렇게 함수가 형성되실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괄호가 이렇게 있는 게 좀 싫으니 조금 더 정리를 해보시면 x세제곱에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실 거고, 자 얘도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요. 자, 그런데 이제 나조건에서 gx-fx에 대한 해석을 던졌습니다. 자, 그래서 gx-fx를 다시 한번 써보시면 여기 추가해서 쓸까요? 자, gx-fx는 그냥 이 식에서 fx를 빼신 식이고, 자, 이 식에서 fx를 빼신 이런 식이 등장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조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fx도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3차식은 어쨌든 날라가게 되어 있고, 이제 이 친구를 좀 해석해 본다면, 자, 첫 번째 일단 3차식은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1차 함수일 수도 있고 상수 함수일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얘가 2차 함수라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면 양쪽 끝으로 뻗어나갔을 때 최대값이 존재를 할 수가 없게 될 거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2차식이 등장한다면 양쪽 끝으로 가셨을 때 최소값이 등장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2차식이면 안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전체가 1차식, 즉 1차 함수라면 이 양쪽 끝으로 뻗어나가실 때 최대값과 최소값 둘 다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해봤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상수함수가 나와야 돼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상수함수가 나오셔야 되니까 이제 fx라는 친구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c 이런 꼴이 되겠죠. 상수함수가 돼야 돼서 이게 다 날라가야 되니까. 자, 그런데 가조건에서 f-2가 0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시면 f-2가 마이너스 8 플러스 8 플러스 8 더하기 c로 0이 나오셔야 되면 이 c가 마이너스 8이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서 c를 마이너스 8로 쓰면 fx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제 이 fx와 여기 위에 있던 식이 정확하게 똑같으면서 결국 이 상수함수는 x축을 따라가는, 즉 y는 0이 됐네요.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저희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6부터 3까지 gx 빼기 fx를 정적분해야 되니까, 자, gx 빼기 fx라는 식을 다시 써보면, 자, x가 마이너스 1 이하랑 또는 x가 3 이상일 때는 0이 되시고요. x가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이실 때는, 자, 저 식에서 fx를 빼주시면, 자, x세제곱 gx가 이거니까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에서 fx를 빼면 x세제곱 빼시고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이 되면서,
자,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2가 되네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3이 있고 이 왼쪽은 x축 그대로 따라가는 함수, 그리고 여기도 x축 따라가는 함수, 여기서는 최고치 한계수가 마이너스 4인 2차 함수가 등장하셨으니 어쨌든 뭐 마이너스 6부터 3까지 정적분할하고 했지만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정적분한 값이 0일 테니 그냥 우리 이 넓이를 구하는 걸로 대체하셔도 되고 이 정도는 이제 아실 거라고 믿을게요. 이 넓이는 6분의 최고치 한계수의 절대값을 붙이신 다음에 x좌표 차이의 세제곱을 해주시면 되니 여기서 이제 3분의 128이 정답이 되고 답은 5번이겠습니다. 자, 다음 공통 22번입니다. 최고치 한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하는데 자, 가조건에 극점의 x좌표들이 등장을 하셨고 나조건에 f0값이 등장을 하셨으니 어쨌든 fx는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조건에서 일단 이 정도 처리를 해주시고 이제 이걸 적분하면 적분상수 빼고는 다 나오게 되는데 그 적분상수는 나조건이 처리를 해주셨으니 일단 fx는 좀 정의를 하고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x세제곱 더하기 정리하면 3x제곱 더하기 6x니까 3x제곱 더하기 3분의 n-1이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fx와 y는 kx라는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가 n에 따라서 바뀌겠지요. 그래서 그 교점의 개수는 n에 따라 바뀌니까 n에 대한 식 수열처럼 주어졌고요. 그러니까 이 n이 바뀌면 어차피 여기가 바뀌기 때문에 이 fx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kx는 고정이 돼 있고 이 fx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교점의 개수가 바뀔 수 있는데 이 n에다가 1부터 18을 넣어서 그 18개의 함수와 18개의 함수와 여기가 바뀌는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그 kx의 총 교점의 개수가 53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우리는 교점의 개수라는 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방정식을 풀어가면서 교점의 개수를 세야 되죠. 그죠? 자, 근데 요 그래프가 n에 따라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는 싫어요. 그래서 방정식의 형태를 이렇게 좀 바꾸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래프가 확정이 되었다는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한번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조그맣게 그렸죠? 자, 이 함수를 제가 뭐 gx라고 한번 놔보면 g 프라임 x가 3x제곱 더하기 6x이기 때문에 x는 0과 마이너스 2에서 극점을 가지실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시기 때문에 0, 마이너스 1을 지나시면서 뭐 요렇게 생기셨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겠죠.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양수 맞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요 직선은 0, 마이너스 3분의 n을 찍고 기울기가 k인 직선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n이 1일 때는 0, 마이너스 3분의 1을 찍고 기울기가 k인 직선을 그리는 거고 n이 2일 때는 0, 마이너스 3분의 2를 찍고 기울기가 k인 직선을 그리는 거고 n이 3일 때는 0, 마이너스 1을 찍고 기울기가 k인 직선 이렇게 해서 총 n이 1부터 18을 즉 18까지라는 건 총 18개의 점을 이렇게 쭉 찍은 다음에 이 각각의 18개의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k인 직선을 그렸을 때 총 교점의 개수가 53개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n이 1일 때 즉 여기를 좀 보시면 무조건 교점의 개수가 3개로 확정이 됐죠. n이 2일 때도 n이 3일 때도 그러니까 얘는 지금 3개 계속 3개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3개가 아니게 될 겁니다. 왜냐면 계속 3개였다면
요게 54였겠죠. 괜찮나요? 계속 n이 1부터 18까지일 때 모두 다 교점의 개수가 3개였다면 이 값이 54였을 겁니다. 반대로 해석하시면 지금 이 실제 값 53이라는 값은 54에서 1을 뺀 값이거든요. 그죠? 이 정도 수를 보는 안목은 있으셨으면 좋겠고, 즉 기울기가 k인 직선을 그려가시면 계속 교점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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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다가 마지막 n이 18일 때, 즉 0,-6이라는 점에서 기울기가 k인 직선을 그리시면 갑자기 이 그래프에 접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거죠. 괜찮나요? 이래야지 그 위에 있는 점들은 계속 3개가 맞고 딱 여기서 2개가 되면서 53개가 되는 거죠. 됐나요? 왜냐면 53이라는 숫자가 앞에 17개, n이 1부터 17까지는 3개의 교점을 가지고 n이 18일 때는 2개의 교점을 가지면서 53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셔서 결국 우리는 이 문제를 이 정도까지 해석했을 때 문제 자체를 바꾼 거죠. 이 gx가 있고 이 함수는 지금 gx의 그래프입니다. 자, y는 gx. 그 gx에다가 곡선 밖에 한 점 0,-6에서의 여기에서 접선을 그려보거라.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뭔데? 라고 지금 문제가 설정되어 있는 거니 우린 여기 접점이 안 주어져 있어서 접점의 x좌표를 t로 놓고 푸는 기본적인 그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시면 y는 3t제곱 플러스 6t x-t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3t제곱 마이너스 1이 되실 거고, 곡선 밖에 한 점 케이스니까 지금 여기 x좌표의 0을 y 자리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하시고 t 값을 찾는 거가 목적이잖아요. 자, 그럼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시면서 왼쪽으로 싹 다 넘깁시다. 자, 그러면 2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마이너스 5는 0이 나오시겠죠.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누가 봐도 1을 넣으면 0이 나오니 t-1에 2t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5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는 0을 풀 건데 대놓고 t가 1인 거는 보이죠? 자, 그래도 확인 한번 합시다. 얘가 0이다를 한번 풀어보시면, 자, 판별식을 먼저 써볼게요.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판별식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놈이 0이다는 근을 갖지 않고 저희가 찾는 거는 t가 1로 확정이 됐네요. 즉, 요 접점의 x좌표가 1이 나오셨으니 이제 다시 이 식을 미분해서 1만 대입하시면 되고, 그 미분은 여기 해놨으니까 답은 여기에 1을 대입한 9겠습니다. 자, 다음 확통 30번입니다. 자, 5명의 학생 A, B, C, D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3개 방에 들어간다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조금 애먹었습니다.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한번 같이 해석해 봅시다. 자, 가족권에 한 개씩 방을 어쨌든 선택을 한다고 해요. 5명이 3개 방이 있고, 자, 나조건은 뭐 한 명도 선택하지 않은 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자, 다조건이 저는 처음에 조금 애를 먹었는데, 자, 한 학생만 선택한 방이 있을 때 그 학생을 제외하고는 방을 다시 뽑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방 A, B, C가 있는데 학생이 A, B, 학생 A, B가 방 A를 고르고 학생 B가 방 C, D, E를 고르게 되고, 방 C는 학생 C, D, E가 방 B를 고르게 되고 방 C는 아무도 안 고른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아무도 방을 선택하지 못한 겁니다. 즉, 이럴 때는 이 5명이 한 번 더 한다는 거죠, 방 뽑기 시행을. 그런데 방 A, 방 B, 방 C가 있을 때 학생 A 혼자서 방 A를 고르고 학생 B가 방 B에 학생 B, C가 방 B를 고르고 학생 D, E가 방 C를 고르게 된다면 지금 한 명만 방을 고른 그런 방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A는 놔두고 이 4명만 다음 시행을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괜찮나요? 자, 그때 계속 이걸 하는데
세 번째 시행에서 방을 선택하는 학생이 2명일 확률을 물어봤는데, 자, 일단 해석을 좀 더 해서 상황을 바꿉시다. 당연히 무슨 상황이냐면 두 번째 시행까지 총 3명이 방을 고르는 데 성공한 거죠. 괜찮나요? 총 3명이 방을 고르는 데 성공한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구성을 좀 해봅시다. 두 번째 시행까지 총 3명이 방을 고르는 데 성공했다는 거는 딱 1명만 선택한 그런 방이 두 번째 시행까지 해서 3번 나왔다는 거죠. 즉,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을 나눠서 보셨을 때 시행 1, 시행 2. 첫 번째 시행에서는 1명이 방을 선택하는데 성공하고 두 번째 시행에서 2명이 방을 고르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 안 했을까요? 반대겠죠. 첫 번째 시행에서 2명이 방을 고르는데 성공하고 두 번째 시행에서 1명이 방을 고르는데 성공한 경우가 있겠죠. 자, 여기서 잠깐 왜 3명이 성공하고 한 명도 안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없냐면 지금 방이 3개 있는데 3명이 한 개씩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2명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다시. 자, 학생 A, B, C, D, E가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방에 3명과 첫 번째 시행에서 3명이 방을 고르는데 성공하고 두 번째 시행에서 0명이 방을 고르는데 성공하는 그런 경우가 없는 이유는 첫 번째 시행 자체에서 3명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5명이 있는데 지금 방을 고르는데 성공하려면 혼자서만 그 방을 독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이 예를 들어 A가 여기 독차지했고 학생 B가 여기 독차지를 했고 학생 C가 여기 독차지를 하면 어쨌든 D, E가 들어가면서 독차지한다는 3명이 각각의 방을 독차지한다는 말이 못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시행에서 3명이 한 번에 방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방을 독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없기 때문에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각각의 경우를 좀 세봅시다. 자, 시행 첫 번째에 1명이 방을 선택하고 시행 두 번째에 2명이 방을 선택하는 이런 경우는 자, 첫 번째 일단 A, B, C 방 이름은 적어놓고 요 경우가 또 두 개로 나뉩니다. 어쨌든 방에 들어가는 인원 수를 구성해 보자면 2명, 1명이 방을 선택해도 됩니다. 3개의 방을 2명, 1명. 그러면 이 친구만 방이 배정되는 거죠. 방을 배정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4명, 1명, 0명의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A라는 방을 예를 들어 A라는 방을 4명이 선택하고 B라는 방을 1명이 선택하고 C는 아무도 선택을 안 한다면 이 친구가 이제 방을 배정받는데 성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의 수,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면 어쨌든 A, B, C, D, E라는 학생 5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은 모조리 다 3가지씩이기 때문에 전체가 3의 5제곱은 확실합니다. 자, 3의 5제곱분의 자,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5명을 2명, 1명으로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5명을 2명, 1명으로 나누면 조 나누기를 그냥 하겠다는 거고 2명, 1명, 즉 2명인 조가 있기 때문에 2팩분의 1로 나눠주셔야겠죠? 괜찮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에 3팩을 곱해주시면 되죠. 왜냐면 지금 A, B, C라는 방에 이름이 있고 우리는 지금 세 덩어리로 나눠놨을 뿐이니 이 세 덩어리를 A, B, C에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됐나요? 자, 이게 이제 여기 1번 케이스고 자, 더하기 이제 4명, 1명, 0명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할 건데 자, 4명, 1명, 0명도 5명 중 4명 뽑으시고 1명 중 1명 뽑으시고 얘는 인원수가 똑같은 곳이 없기 때문에 조 나누기가 이게 끝이고요. 자, 곱하기 이것도 4명과 1명과 0명이라는 그 숫자를 A, B, C에 배열을 하시면 되니까 이 정도가 되시겠습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3의 5제곱분의 자, 10, 30,
15, 90이고요. 더하기 5, 6에 30 해서 3의 5제곱분의 120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거는 시행 1에서 어쨌든 한 명이 선택할 확률을 구한 거니까 이제 시행 2에서 두 명이 방배정에 성공받는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근데 저희 지금 5명 중에 한 명만 선택하고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석해 보면 4명 중에 1번 시행이 끝나고 넘어온 4명 중에 2명만 방배정에 성공한 거니까 가능한 경우가 2명, 1명, 1명 이렇게 방배정이 되는 경우밖에 없는 거죠. 다행히 얘는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확률을 곱하셔야 되니 이 확률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쨌든 4명이 방을 선택하는 전체 경우의 수 3의 4제곱분에 마찬가지로 4명을 2명, 1명, 1명으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고, 근데 1명짜리 조가 2개 있으니까 2팩분의 1을 나눠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구성한 3개의 조를 A, B, C 방에 배열만 하면 되니 이렇게 되겠어요. 자, 즉 3의 4제곱분에 6, 12, 6, 36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즉 우리 이제 이 케이스 1에서의 확률을 구해봅시다. 3의 5제곱분에 120이라는 이 확률과 3의 4제곱분에 36이라는 이 확률을 곱하시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의 확률을 완벽하게 구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3이 몇 개 있어 보이니까 3을 한 개씩 나눠보면서 숫자를 좀 줄여봅시다. 자, 그럼 3을 한 개 나누시면 3제곱 되고 여기 40이 되실 거고, 3을 한 개 더 나누시면 이렇게 될 거고, 3을 한 개 더 나누셔서 이렇게 되시면, 자, 결국에 3의 6제곱분에 160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의 확률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여기 적어 놓읍시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의 확률은 3의 6제곱분에 160이 나왔으니까 싹 다 지우고 이제 확률 적고 2번 케이스 구합시다. 3의 6제곱분에 160. 이게 시행 첫 번째에서 한 명이 방을 고르고 시행 두 번째에서 2명이 방을 고르는 확률이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시행 첫 번째에서 2명이 방을 고르고 시행 두 번째에서 1명이 방을 고르는 이렇게 된 거니, 자, 그럼 이제 5명 중에 2명이 방을 독차지했다.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방을 선택하는 구성이 3명, 1명, 1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 2명이 독차지를 하는 거니까. 자, 이 케이스 말고 없기 때문에 얘는 좀 더 쉽겠습니다. 어쨌든 확률을 구해보시면 3의 5제곱분에 조 나누시고 3팩을 곱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괜찮나요? 자, 그러면 3의 5제곱분에 아래에서 쓸까요? 3의 5제곱분에 10, 20, 10, 60이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시행도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시면 지금 2명이 이미 방을 독차지를 했으니 총 3명 중에서 딱 1명만 방을 독차지하는 경우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방 A, B, C가 있을 때 가능한 구성은 2, 1, 0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111이면 모두 다 방을 독차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이 확률만 구하시면 되니까 마무리를 합시다. 어쨌든 3명이 방을 고르는 거니 3의 세제곱분에 조 나눠주시고 마찬가지로 3팩을 하시면 되니까 3의 세제곱분에 3, 6에 18이네요. 자, 즉 2번 케이스에서의 확률은 3의 5제곱분에 60 곱하기 3의 세제곱분에 18 이렇게 되시는 거고, 자, 얘도 한 번씩 나누면서 생각해 봅시다. 자, 3 나누시면 20 되시고, 자, 여기 9 있는 거 보이시니까 9까지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시니, 자, 3의 5제곱분에 40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이제 얘와 얘를 더한 게 저희가 구하고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저 둘을 통분, 3의 6제곱으로 분모를 통분해서 더해보시면 어쨌든 정답은 3의 6제곱분에 120 더하기 160인 280이 정답이실 거고,
자, 3의 6제곱은 729이기 때문에 729분의 280을 처리해 주신다면 지금 문제에서 분모에서 분자를 빼라고 했으니 여기서 여기를 뺀 44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적분 30번입니다. 정의역이 0 이상 1 미만이고 열린 구간에서 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다고 하는데 0부터 1까지에서 f'x가 양수라는 건 fx는 어쨌든 증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나조건에 지금 뭐 굉장히 처음 봤을 땐 괴랄해 보이는 조건이 하나 있네요. 자, 0부터 1까지에서 이 위에 점 a, fa에서의 접선과 x는 1이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때 pq의 길이가 항상 1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다행히도 이 x는 1이라는 직선이 a, fa보다는 반드시 오른쪽에 있게 설계되어 있긴 해요. 그죠? a가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기하적으로 한번 확인을 좀 해봅시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거냐면 뭐 fx는 어차피 증가한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보시고 자, 여기 y는 fx인데 여기에 이제 a, fa가 있는 거죠. 괜찮죠? a, fa가 있고 이 오른쪽에 x는 1이라는 놈이 있는 거고요. 이제 이 a, fa에서의 접선을 싹 하고 그려보시면 요 만나는 교점이 바로 q거든요. 그때 이 점이 p고 이 점을 q라 했을 때 이 길이가 이 a의 값에 관계없이 0부터 1이라면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 항상 1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어쨌든 항상 1이다. a의 값에 관계없이 1이다. 이런 식이 등장을 했으니 항등식이라는 세 글자가 좀 떠오르셨으면 좋겠고 자, 그때 저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이 노란색이 y는 fx에서의 접선이니까 요 기울기가 바로 f'A다라고 써도 전혀 상관이 없게 문제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길이들을 다 체크해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시면 요 길이가 바로 1에서 a를 뺀 1-a가 되겠죠? 괜찮죠? 자, 근데 이제 기울기라는 게 밑변분의 높이거든요. 그죠? 밑변분의 높이인데 심지어 기울기의 양수가 맞기 때문에 대놓고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데 그럼 요 친구가 바로 누구냐? 이 길이에다가 기울기를 곱하신 거니 f'A에다가 1-a를 곱한 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를 쓰셔도 사실 괜찮고 애초에 1대 f'A 대 루트 1 플러스 f'A의 제곱 이 관계를 좀 이용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제 요 길이 PQ의 길이를 구해보시면 루트 1-a의 제곱 피타고라스를 쓴 겁니다. 그리고 1 더하기 f'A의 제곱 여기 이렇게 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칠까요? f'A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얘가 1이라고 했으니 괜찮죠? 양변을 제곱합시다. 자, 그러면 1-a의 제곱 에다가 그냥 중괄호로 두 개 치겠습니다. 1 플러스 f'A의 제곱 이 바로 1이 나오시는 거고 자, a가 1보다 작기 때문에 뭐 어차피 이 안에 있는 놈이 양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1-a 제곱을 넘기셔서 즉 양변의 1-a 제곱을 나누시면 1 플러스 f'A의 제곱이 1-a의 제곱분의 1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f'A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1까지 넘기시면 1-a의 제곱 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되실 테니 이제 얘를 통분해서 좀 정리하시면 1-a의 제곱분의 1 플러스 2a-a 제곱이니까 이렇게 식이 형성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이제 f'x가 항상 양수라고 했고 a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서 양변에 루트를 씌운다 마인드로 접근해 주시면 f'a라는 식이 바로 1-a분의 루트 2a-a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자, 그때 지금 구하라는 게 f'x랑 1-x의 제곱이 곱해져 있는 저거를 정적분하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f'x를 구한 거란 말이죠. f'a가 나왔지만 어차피 이게 a가 0부터 1까지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 문자를 x로 바꾸셔도 될 거고 결국에 지금 구하라는 인테그랄 8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1-x의 제곱에다가 f'x를 곱해서 정적분하는 이 식은 f'x 자리에 제가 오른쪽에서 구해놓은 이 식을 넣어도 괜찮은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굳이 이렇게 남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나는 약분을 합시다. 됐죠? 하나 약분을 하시면 이제 시간 좀 다시 쓸까요? 하나 약분 내고 곱하기 루트 2x-x 제곱. 예, 치환적분법의 구조가 너무 보인단 말이죠. 어쨌든 2x-x 제곱을 미분하시면 2-2x가 되는데 그런 구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치환적분법이 바로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한 개 뭐 체크해 놓으셨으면 좋겠는데 보통 루트 전체를 치환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거의. 그럼 이제 여기서 양변을 제곱한 다음에 미분을 하는 거죠. 여기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제곱해서 쓴 다음에 양변을 미분해서 2-2x dx가 2t dt다. 요 정도로 식을 처리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다시 써보시면 인테그랄 자, x에다가 8분의 1을 넣어보시면 4분의 1 빼기 64분의 1 즉 64분의 16이니까 t는 루트 64분의 15 계산이 굉장히 더럽죠? 자, 그리고 x에 2분의 1을 넣어보시면 1 빼기 4분의 1이니까 루트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루트 64분의 15부터 루트 4분의 3까지 자, 그러면 2 곱하기 2x dx가 2t dt니까 양변을 2로 나누셔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1-x dx가 t dt고 여기 지금 1-x dx가 t dt로 바뀌신다면 지금 이 친구도 제가 t라고 놓은 거기 때문에 t 제곱 dt 이렇게 되시는 거죠. 괜찮나요? 이제 이거 계산을 좀 해봅시다.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답의 구조도 비슷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끝까지만 가셨다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의 t 세제곱인데 루트 4분의 3 루트 64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입하고 대입해서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3분의 1은 깔아 놓으시고 세제곱하시면 제곱에다가 한 번 더 곱하는 거고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니까 4분의 3에다가 루트 4분의 3 2분의 루트 3을 곱하신 거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세제곱을 하셔야 되는데 제곱하면 그대로 튀어나오실 거고 한 번 더 곱해야 되니까 8분의 루트 15 이렇게 나오겠어요. 괜찮죠? 자, 그럼 여기 3은 얘랑 얘 없어지는 데 쓰고 얘랑 얘 5로 만들어주는 데 정도로 사용하신다면 지금 계산을 해보시면 8분의 루트 3 마이너스 512분의 5 루트 15 이렇게 될 건데 다행히도 통분이 너무 쉬운 구조니 512분의로 통분해 보시면 64 루트 3 마이너스 5 루트 15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m이 64고 n은 5가 나오면서 m 더하기 n은 6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산이 좀 더러웠네요. 자, 마지막 기하 3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뭐 있고 6인 정사면체가 있고 중심이 5인 반지름이 뭐 5인 9s가 있는데 그림으로 확인할까요? 자,
이런 상황이고 지금 얘가 길이가 6인,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면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OA라는 중심이 오고 이 OA라는 선분이 반지름되는 구가 하나 있는 거고요. 자, 그때 이제 문제에서 뭘 요구했냐면 요 평면 ABC 있잖아요. 이 평면 ABC가 지금 이 삼각형이 아니고 평면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쭉 있겠죠? 그럼 이제 구를 자를 겁니다. 그죠? 구를 자르면서 등장하는 그 원이 있겠죠? 그 원을 ABD에다가 정상을 내리면 넓이가 8분의 3파이래요. 그때 요 반지름 뭔데? 이렇게 물어본 거네요. 그죠? 당연히 이걸 뭐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닐 거고 적절한 평면을 여러분이 좀 잘 가져오셔서 푸셔야 될 건데 일단 상황을 좀 인지해 보자면 이 OA라는 게 평면 BCD와 수직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OA를 연장해서 내려본다고 생각하시면 수선의 발을 내리시면 이렇게 되시는 거고 이놈이 이제 BCD, 정삼각형 BCD의 무게중심이 될 겁니다. 그죠?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거랑 마찬가지일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A와 D에서 G를 지나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이제 수직이 되실 거고요. 그림은 좀 이상하네요. 괜찮죠? 이제 A에서 여기도 이렇게 이으시면 수직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정도는 뭐 외우고 있는 분들도 많던데 여기에 이제 세타라고 두시면 이게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 파티이기 때문에 여기가 3루트 3이 나오실 거고 이 아래 빨간색 선분의 길이도 3루트 3이실 텐데 요 G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2대1로 내분하는 성질을 사용하시면 여기가 루트 3이 나오시면서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인 걸 깔고 갑시다. 이건 이따가도 한번 더 쓰게 됩니다. 즉 어쨌든 이 정사면체에서 두 면이 이루는 각은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라는 거죠. 자, 그때 여기까지는 내가 깔아놨고 평면 ABC의 연장이 이 구를 어떻게 자르는지를 좀 알고 싶으니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 여기에 이름을 좀 붙일 겁니다. 요 점 말입니다. BC의 중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A, M, D 이 삼각형을 평면으로 그려보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지금 세타가 되시는 거고 지금 저 원은 어떻게 생겼냐?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가 중심이고 이렇게 이으면 여기가 G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때 그러면 이 평면 ABC가 이 구를 자르는 건 여기 이렇게 연장이 된 이 상황에서 요 길이가 바로 지름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살짝 내리시고 여기를 이렇게 이어보시면 괜찮나요? 지금 요 각이 바로 세타가 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괜찮나요? 왜? 여기요? 세타고 90도고 그럼 여기 90도 빼기 세타일 거고 막곡지각으로 90도 빼기 세타, 90도 세타 이렇게 되겠죠. 즉 우리는 지금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는 걸 구해놨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게 사인 값이 3분의 2루트 2이실 테니 내가 이 원의 구의 반지름을 R로 잡으면 요 지름의 길이 현을 2등분 할 테니까 요만큼의 반지름이겠죠? 요 반지름의 길이는 3분의 2루트 2 R이 되실 수밖에 없죠.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저 원의 넓이를 구해보시면 여기 제곱에 파이를 붙이면 되니까 9분의 8R 제곱 파이 이렇게 되시겠죠? 괜찮나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정사면체는 모든 면이 서로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라는 걸 얻어낸 상태고 어쨌든 ABC 위에 있는 평면 ABC 위에 있는 그런 원을 ABD에 정사형을 내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코사인 값이 곱해지니까 이렇게 되신단 말이죠. 됐죠? 자, 근데 이 값이 바로 8분의 3파이더라. 이렇게 한 거죠. 됐나요? 자, R은 등장을 했네요. 한번 끝까지 구해봅시다. 자, 그럼 파이 하나 날려주시고 R 제곱은 8분의 3에 3분의 1 넘기면서 3이 되시고 곱하기 8분의 9 이렇게 되실 테니 64분의 81 이렇게 되고 그죠?
자, 그럼 R은 8분의 9가 되네요. 됐나요? 자, 그때 우리한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저 9의 부피 구하라 했으니 9의 부피 구하는 그 공식만 아신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고요. 3분의 4 R 세제곱 파이니까 9의 세제곱 파이. 이게 바로 저희가 구하는 정답이 되실 거고 약분만 살짝 해주신다면 3분의 2의 제곱에 곱하기 2의 9제곱에 3의 6제곱이니까 2개 날려서 7개, 하나 날려서 5개로 바꿔주시면 128분의 243파이 이렇게 되실 거고 지금 구하라는 게 요 분자 분모를 더해달라고 했으니 37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